미분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2차 형식을 어떻게 미분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요 부분을 우리가 미분하는 것을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세오럼 31에 나와 있는 행렬을 이용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단순 회귀 모형인 경우에 우리가 회귀 모형 i를 우리가 자, 요 알파, 베타, 우리가 xi, epsilon i 이렇게 우리가 적었죠. 자,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혼동할 염려가 없어서 선생님이 요 회귀, 그쵸? 회귀 모형에서 요 놈 알파로 잡고 베타로 잡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것을 요 알파 대신에 베타 제로, 요 베타를 베타 1, 자, xi, epsilon i 요렇게 우리가 잡는 책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 베타라고 지금부터 적었을 때는 이게 지금 벡터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베타 제로, 베타 1이라는 요 벡터로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쓰게 되면 요 두 문자, 같은 문자를 갖다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혼돈의 염려가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알파를 베타 제로로 바꾸고 베타를 이제 베타 1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선생님이 베타 제로라고 쓰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베타 1이라고 쓰게 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베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 햇은 우리가 뭘로 바뀌겠죠? 그러면 당연히죠. 베타 제로 햇으로 바뀌고 베타 햇이라는 것을 우리가 베타 1 햇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이제 요 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베타 제로, 베타 1 이렇게 순번대로 쓰는 게 숫자로 베타 1,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2 이게 베타로 쭉 적어주는 게 혼돈할 염려가 없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요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혼돈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대수적으로 다 이 알파 햇, 여기서 이제 베타 제로 햇이죠. 이 베타 제로 햇은 그 대수적으로 우리가 이 베타 제로 햇의 요 회귀 개수의 값은 요렇게 우리가 추정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고, 베타 1 햇, 우리 앞에서 봤던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구한다는 것은 결론은 이거랍니다. 결론은 여기에. 여러분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 최소 자성 추정량을 우리가 베타 햇, 여기서 말하는 베타 햇이라는 것은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을 이렇게 둔 이게 일종의 그죠? 2 곱하기 1짜리 벡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베타 제로과 베타 1을 동시에 표시하는 벡터인데 이 결과는 뭐다? 자, 행렬 x가 이제 뭔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행렬 x의 전치에다가 x를 곱한 값의 지금 역행렬을 구한 값에다가 다시 x의 전치와 y를 곱한 값 요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어지는 요 행렬을 이용한 이게 최소 자성 추정량을 구하는 이 행렬로 표시된 이 결과물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에 들어갔다 뭐 그때는 이제 우리 추정해야 될 회귀 개수가 베타 제로 햇도 있고 자 베타 1 햇도 있고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베타 2 햇도 있겠죠. 이거를 구하라 할 때도 공식은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다중회귀 모형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회귀 개수가 이렇게 베타 3회까지 4개가 되어진다 해도 구하는 공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이든 이제 항이 하나 늘고 항이 하나 더 늘더라도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행렬을 이용하는 공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대수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지금 구한 이 공식 외에도 자, 이 공식을 각각의 구하는 공식이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난답니다. 또 4개가 되면 우리가
뭐 3개만 돼도 우리가 도저히 대수적으로는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답니다, 식이.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행렬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행렬을 이용한 최소 자성 추정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한 결과가 실제 우리가 대수적으로 구한 결과가 정말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물론 이 공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뭐 단순이든 그렇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 yi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yi는 자 이제 알파 대신에 베타 제로를 쓴다겠죠. 베타 제로 그리고 베타 1 자 xi 그리고 엡실론 i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적죠.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요걸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면, 자, 행렬로 나타내면, 1xi, 자, 베타 제로, 베타 1, 플러스, 자, 엡실론 i. 요렇게 우리 표현되죠. 결국 같은 말이죠. 요렇게 곱하면 베타 제로, 요렇게 곱하면 베타 1 xi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찰값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n개의 관찰값이 주어졌다. 만약에 표본의 우리가 관찰점의 개수가 n개다.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자, y1을 대입했을 때는 y1은 1, x1, 자, 베타 제로, 베타 1, 그리고 엡실론 1 식일이 되겠죠. 자, y2를 우리가 i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1, x2에다가 자, 베타 제로, 베타 1에다가 엡실론 2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i 대신에 n을 도입하면yn은 1, xn 자, 베타 제로, 베타 1에다가 자, 엡실론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걸 한꺼번에 그쵸 벡터와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y1, y2, yn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우리가 적어버리면 자 y1, y2, 자 yn을 이렇게 한꺼번에 딱 적어버리면 자 요 동네에서 자 요것도 우리가 하나의 벡터로 하나의 행렬적으로 써 1x1 그 다음은 1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xn까지 이렇게 우리가 적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베타 제로, 베타 1은 다 공통이니까 자, 베타 제로, 베타 1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1, 엡실론 2, 자, 엡실론 n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 n개의 식이나 요 행렬로 표시한 거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y1 성분은 요 놈에다가 요 놈을 곱한 값에다 요 값을 더한 값이죠. 두 번째 성분 y2는 요 놈에다 요 놈을 곱하고 요 놈을 더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yn은 요 놈에다가 요 놈을 곱하고 요거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요렇게 이제 옮겨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두기 위해서 요 n 곱하기 1 요 벡터를 편의상 우리는 y라고 표현하고 요 n 곱하기 2짜리 요 벡터를 요 행렬을 우리는 행렬 x라 하고 요 부분을 우리가 벡터 지금 뭐다? 베타라고 표현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표현하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y는 x 곱하기 베타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요 y라고 하는 것은 요 n 곱하기 1 베타를 가리킨다는 거. 자,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 벡터인 그쵸? 베타 제로, 베타 1을 나타낸다는 거.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엡실론, 엡실론 2, 엡실론까지 이와 같은 n 곱하기 1 벡터를 나타낸다는 거. 요 y라는 것은 1 곱하기 x, 1 곱하기 x, 1 곱하기 x, 요, 그쵸? 요 관찰 값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뭐다? 이와 같은 n 곱하기 2짜리 행렬을 나타낸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표본 회귀선 yi 해시라고 하는 것은 자, 베타 제로 햇 플러스 자, 베타 1 햇 xi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요것도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면 자, 1
xi. 자, 이번에는 베타 0 헷, 자, 베타 1 헷.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다가 이제 쭉, 그죠? y1, 자, 요걸 잘 보고 하시면 됩니다. y1 헷, 자, y2 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n 헷, 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똑같은 원리로, 자, 요 자리에, x 대신에 1을 대입한 거 여기 대응하고, x 대신에, i 대신에 1을 대입한 거 여기 대응하고, i 대신 1을 대입한 거 여기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i 대신 n을 대입한 것은 1xn은 여기에 대응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베타 0 헷, 베타 1 헷,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 요 전체를 이제 우리가 이 벡터를 우리는 y 헷이라고 표현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동일하죠. x로 표현했고, 요것은 이제 우리는 베타 헷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y 헷이라고 하는 것은 x 곱하기 베타 헷이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하나 우리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최소 자승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 해기 개수를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라고 하는 요 벡터, 즉, 요걸 우리가 편의상 이제 요 잔차들을 요렇게 2의 n까지 배열한 요 벡터를 우리가 2라고 했을 때에 요 2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결국 요 2는 자, y에서 y 헷을 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원래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봅시다. 먼저 이 i라고 하는 것은 yi에서 우리가 이 잔차라는 것은 yi에서 yi 헷을 뺀 것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y1 빼기 y1 헷이고 이 2라고 하는 것은 y2 빼기 y2 헷이고 결국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yn 빼기 yn 헷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자, 요 놈들을 우리가 묶어서 벡터로 만든 것이 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묶어서 벡터로 만든 것이 요 놈이고, 요것을 묶어서 벡터로 만든 것이 요 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벡터 2에서 벡터 y 빼기 벡터 y 헷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잔차 제곱의 합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잔차 제곱의 합을 요 잔차 벡터 2로 표시하면 자 2의 t 곱하기 2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요 놈이 왜 이러냐면 2의 t라는 것을 요거의 전치니까 전치는 E1, E2, 자, EN이고 그리고 2라고 하는 것이 E1, E2, EN이기 때문에 2의 t에다 1을 곱하면 자 요렇게 우리가 행과 열이 곱해지니까 각각을 순서대로 곱해서 더한다는 뜻이죠. E1의 제곱, E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EN의 제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자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분들 잘 들으세요. 책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또 일일이 다 듣고 있지 말고 강의를 빨리빨리 이렇게 빠른 배속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잘 모르는 학생이 있더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잔차 하나하나의 제곱의 합, 그쵸? 제곱의 합, 즉, 서메이션 E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잔차 하나하나의 제곱의 합인데, 그것을 이게 잔차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예, E의 T, 잔차 벡터 E의 전치에다가 자기 자신 잔차 벡터를 곱한 것으로. 그러니까, 요놈 곱하기 요놈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결국 이것은 서메이션 EI의 뭘 얘기한다? 지금 제곱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굉장히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듣고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아까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요 2라고 하는 것이 이 잔차 벡터라고 하는 것이 벡터 y에서 벡터 yet을 뺀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 y 해시라고 하는 벡터가 x 곱하기 그쵸 베타 해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요 자리에 집어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지금 x 곱하기 베타 해의 전치 곱하기 y 마이너스 x 곱하기 베타 해. 자,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개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행렬끼리 곱은 실제로 순서를 여러분 바꾸면 안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면 어쨌든 요 놈의 일단 전치를 내보면 각각의 전치죠. y의 전치는 이렇게 되어지고 요 놈의 전치는 또 베타 헷 전치 x의 전치.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자, 요 놈과 요 놈을 우리가 전개를 해버리면 자, y의 전치, y의 t, y. 그 다음, 이렇게 곱해지면 y, t, x, 베타 헷. 이렇게 만나면 베타 헷 전치, x의 전치, 그리고 y. 그리고 요놈 만나면 플러스가 되어지고 베타 헷 전치, x의 전치, 그리고 x, 그리고 베타 헷.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최소자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잔차 제곱에 하면 이것을 최소로 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죠?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을 이제, 요 잔차 제곱 합, 즉, 서메이션 EI 제곱을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요것을 뭐에 관해서 요 베타 헷 벡터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 베타 헷이라는 것은 뭘 얘기다? 베타 제로 헷과 베타 원 헷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단순 핵의 모형에서는 요 2 곱하기 1 벡터를 나타내는 요걸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어떻더라? 요 놈은 같은 값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했죠. 같은 이유는 요 놈이 대칭 행렬인데 요 놈이 뭐가 된다? 대칭 행렬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대칭 행렬은 자기 자신의 전치하고 서로 같아야겠죠. 자, 요 놈이 왜 대칭 행렬이냐면 요 놈은 결과적으로 1 곱하기 1의 행렬이기 때문에 대칭 행렬이겠죠. 그러면 대칭 행렬은 자기 자신의 전치하고 서로 어떻다? 같아진다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놈의 전치가 뭐냐면 자, 순서대로 적으면 베타 헷 t, x의 t, y 이렇게 되죠. 결국 요 놈이 자기 자신의 전치와 같다는 것은 결국 요 놈이 요 놈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값이 요 놈이고 요 놈이 요 놈이기 때문에 결국 요 두 개는 서로 같다는 거. 자, 지금 굉장히 선생님의 상세히 설명하는데 잘 들으셔야 되겠죠? 요 두 개 같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걸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y 전치 y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베타 헷 t, xt, y에다가 자, 플러스 베타 헷 xt, x 그리고 베타 헷. 자, 요 전치 붙어 있죠. 편의상 선생님이 이제 미분하기 요걸 요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렬의 전치와 자기 자신의 곱은 요걸 항상 뭐다? 대칭 행렬이라겠죠. 그러면 대칭 행렬에다가 요 베타 헷이라는 벡터의 전치하고 베타 헷을 앞뒤로 이렇게 곱해주면 이 전체는 뭐가 된다? 이 전체는 뭐가 된다겠죠? 자, 요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대칭 행렬, 이 전체는 2차 형식이죠. 자, 요 2차 형식을 요 놈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요 앞에 숫자만 2로 요 앞에 벡터만 2로 바꾸면 된다겠죠. 자, 그걸 고려해서 이제 자, 베타 헷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 놈은 베타 헷이 없으니 없어지고 요 베타 헷의 t나 베타 헷이나 미분하면 요 부분이 요 곱해진 행렬이 있을 때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에다가 지금 x의 t, y 이렇게 되어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 2차 형식을 미분하게 되면 요 앞에 베타 헷 t만 2로 바뀌면 되죠. 그러면 x, t, x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베타 헷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요 값을 최소로 하는 값은 요것을 편미분한 요 값을 최소로 하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선 추정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요 2하고 요 1은 지워버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xty를 이항을 시켜버리면 결국 xt, x에다가 베타 햇을 곱한 것은 여기에 xt, y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 xt, x가 요 놈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랬을 때에 양변의 요 놈의 역행렬을, 그쵸, 요 좌변 앞쪽에 곱해주고 우변 앞쪽에 곱해주면 우린 여기에서 추정량 베타 햇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xtx의 인버스 xty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인버스란 말은 역행렬이죠. 그러니까 요 놈의 xtx의 역행렬에다가 xty 곱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최소 자성 추정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지금 단순 해기 모형 S는 이 베타 햇이라는 것이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 해기 모형에서는 베타 제로, 베타 원 햇을 요 결과가 표시해 주는 거고, 다중 해기 모형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 우리가 추정한 해기 개수가 k개짜리가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죠. 그때는 이 베타 햇이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베타 k 햇 이렇게 우리가 단순 해기, 우리가 추정의 해기식이 만약 k 플러스 1개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3개짜리라고 그러면 베타 제로, 베타 원 햇, 베타 2 햇. 자, 요 행렬을 계산하면, 그쵸, 단순 해기 모형이든 다중 해기 모형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해기 개수를 추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과연 우리가 단순 해기 모형에서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이와 같은 대수적으로 계산한 식하고 이게 과연 일치하는가?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일치하겠죠. 큰 실익은 없지만은 그래도 딱 한 번만 우리가 과연 그런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죠. 궁금하죠, 그렇죠? 과연 똑같은지 궁금하기 때문에, 물론 다중 해기 모형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또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날새기 때문에 우리 단순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 해기 모형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요 x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1x1, 자 1x2에서 1xn까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둔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xtx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 요 놈의 전치는, 자, 1행은 1열로 적고 2행은 2열로 적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행은 n열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에다가 1x1, 1x2, 자, x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일단 요것이 지금 2 곱하기 n 행렬이고 요 놈이 지금 n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요 두 놈을 곱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온다? 2 곱하기 2 행렬. 그러니까 4개짜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는 요렇게 곱하면 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순차적으로 곱해서 몽땅 더하면 1이 n개니까 총 n이 나오겠죠. 그 다음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결국 x1부터 xn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메이션 xi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요렇게 곱한 것은 당연히 서메이션 xi가 나오겠죠. 아까 우리가 요런 모양은 항상 대칭행렬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요렇게 곱한 것은 x1제곱, x2제곱, xn제곱까지 합이니까 서메이션 xi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료에 지금 xt 승 곱하기 x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에 x 값들의 합, x 제곱의 그 x 값들의 제곱의 합,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자, 요 행렬의 지금 역행렬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뺀 것분의 역수값을 행렬 밖으로 묶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 곱하기
서메이션 xi의 제곱에서 자, 요렇게 곱한 것은 뭐죠? 서메이션 xi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죠? 분의 1을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요 두 대각선은 자, 자리를 바꾸고, 서메이션 xi 제곱, 자, n. 그 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부호만 바꾸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호, 요 놈도 자신의 부호만 바꾸어주면 된다. 자, 요게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ty가 필요하죠. xty라고 하는 것은 뭐냐? xt가 요거죠. 그쵸? x의 전치가 자, 요렇게 생겨 먹었고,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y1, y2에서 자, yn까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행렬을 곱하면 모든 y 값들을 하니까 y 값들 합이니까 서메이션 yi죠. 요렇게 계산하면 x1, y1, x2, y2, xn, yn까지 각각의 xy끼리 곱의 합이죠. 그리고 요것은 우리가 서메이션 xi, yi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쵸? 자, 요 추정량. 자,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이 되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것은 이제 요 행렬에다가 요 놈을 곱한 거죠. 그죠? 곱한 거. 그러면, 자, 요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n 곱하기 서메이션, 자, xi의 제곱. 자, 그리고 서메이션 xi의 전체 제곱분의 1에다가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자, 요 행렬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요걸 우리가 요 행렬을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우리가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자,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서메이션 xi의 제곱에다가 자, 서메이션 yi 자, 요놈에다가 또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서메이션 xi 서메이션 xi yi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걸 선생님 여기다 이제 편의상 여기다가 요걸 여기 가져와서 지금 곱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요렇게 곱할 때는 요렇게 만나면 자, 마이너스 서메이션 자, xi 지금 yi xi y죠. 이렇게 만나면 서메이션 xi 서메이션 yi 요렇게 되어지고 요놈 만나면 플러스 n 곱하기 서메이션 xi 지금 yi 요렇게 우리가 요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요 베타 제로 햇하고 베타 원에서 먼저 베타 원 햇을 생각해 보면 베타 원 햇이라는 것은 결국 이만큼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서메이션 xi 서메이션 yi 에다가 자, 요 n을 먼저 플러스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n 곱하기 서메이션 xi 자, yi 빼기 서메이션 xi 곱하기 서메이션 yi 이것을 n 곱하기 서메이션 xi의 제곱 그리고 서메이션 xi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요 부분이 우리가 대수적으로 증명했을 때의 베타 원 햇의 요 값하고 지금 요 놈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앞으로는 다시는 맞는지 확인해 보지 말라고 했죠. 행렬로 구한 거는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궁금하니까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놈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베타 제로 햇도 확인해 봅시다. 자, 베타 제로 햇은 자, 요 값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에 오는 값이 자, 여기에 서메이션 자, xi의 제곱에다가 서메이션 yi 자, 서메이션 xi에다가 자, 서메이션 xi yi 이렇게 되어지고 자, 분모에 오는 값은 n 곱하기 자, 서메이션 xi의 제곱 그리고 서메이션 xi의
자, 전체 제곱.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요렇게 우리가 한번 선생님 일단 적어놓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자,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 부분을 요렇게 우리가 변형해 보겠습니다. n분의 서메이션 yi에다가 n 곱하기 서메이션 xi의 제곱.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서메이션 xi의 제곱. 지금 요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 분모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 그대로 가져왔죠. 요렇게 한 번은 가져오고, 그 다음 뒷부분은 n분의 자, 서메이션 xi에다가 이번엔 n 서메이션 자, xi yi 마이너스 서메이션 xi 서메이션 자, yi. 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서메이션 xi 서메이션 yi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자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딱 한 방에 이렇게 변형하기 힘들고 알 필요도 없답니다. 우리는 역으로 해서 같은 값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요놈 곱하면 n이 없어지고 서메이션 xi 제곱 서메이션 yi 하니까 요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요 동네에서는 요놈을 곱하면 서메이션 xi다 서메이션 그쵸 xi y 하니까 요놈 곱하기 요놈이 지금 요걸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놈 곱하기 요놈은 뭐냐? n분의 서메이션 xi 전체 제곱에서 서메이션 yi죠. 요놈하고 우리가 요놈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n분의 서메이션 xi 전체 제곱에다 yi니까 결국 요놈 곱하기 요놈하고 요놈 곱하기 요놈 없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 요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분수식이니까 이놈 분의 요놈 빼기 요놈 분의 요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분의 이만큼에서는 이 가로하라고 이 분모가 약분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요것만 남죠. 그렇죠? 그럼 요걸 n분의 서메이션 yi라는 것은 y바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 값분의 이제 요 값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일단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값은 x바죠. n분의 서메이션 xi니까 x바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남아있는 거, 요 놈분의 요 가로하는 뭐냐라고 봤더니, n 곱하기 서메이션 xi 제곱에서 서메이션 xi 전체 제곱분의 n 곱하기 서메이션 xi yi 빼기 서메이션 xi 서메이션 yi는 요놈 똑같이 보고요. 베타 1 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x바가 되고 남아있는 거 요것분의 요 가로와는 뭐가 되더라? 베타 1 해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 y바 빼기 베타 1 헷 곱하기 지금 뭐다? x바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이렇게 행렬 모양으로 우리가 구했을 적에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 나와 있는 그쵸? 요거 가지고 구한 것들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이와 같은 추정량과 결국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렬로 최소한 추정량 요것다는 사실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고쳐서 풀면 바보죠. 그죠? 고칠 필요 없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행렬을 구해서 역행렬을 내고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겠지만 요 행렬 값을 구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한다? 답을 내버리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굳이 우리가 대수에서 공부한 이 공식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선생님이 한번 했을 뿐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연습 삼아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회귀 모형이 이제 요렇게 자 yi가 이제 이런 구도 주어졌을 때, 자 베타 제로, 자 베타 자 1, 자 xi, 자 요걸 우리가 편해서 이제 x1i를 합시다.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베타 2 x2i 그리고 epsilon i. 자 요거는 이제 항이 하나 늘어난 우리가 요게 다중회귀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베타 해시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베타 제로, 베타 원, 그렇죠. 베타 제로 헷, 베타 원 헷, 베타 투 헷. 요 색이 개수 3개를 동시에 구해주는 요걸 하나, 이 벡터, 자, 요 베타 해시라는 것을 구하면 이 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 값 3개가 동시에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걸 구할 때도 공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요렇게 3개짜리에서는 자, 달라지는 게 이제 x가 달라지죠. 그렇죠? x가 우리가 1 아까 x1에서 이제 1x11 자,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나죠. 하나 x에 21 i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요 자리가 x11, x21이 되죠. 자, 1 i 대신에 이제 2가 들어가면 1, 2, 2, 2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요게 x에 1n, x에 2n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 외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은 자, 이 y1, y2, yn까지를 y라고 하고 자, 요 행렬 x에다가 우리가 베타0, 베타1, 베타2를 표시하는 요 베타를 우리가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엡실론 포함하면 그 모양이 똑같죠. 단순 해기 모형이나 이 하나 늘어난 다중 해기 모형이랑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기 개수를 추정하라고 굳이 우리가 그쵸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린 여기에서 이제 XTX 인버스 XTX를 우리가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 XTX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놈의 전치를 적으라면 1, 자, X11, X12, X21, 자, 1, X, 그쵸? 12, X22.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1, X, 자, 1N, X2N. 이렇게 되어지겠죠. 요 놈에다가 이제 우리는 1, X11, X21, 1, X12, X22. 자, 1, X1N, X2N.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제 문제적인 게 다 숫자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우리는 1을, 그쵸. 1씩 n개짜리 1을 서로, 그쵸. 순서대로 곱해 더하는 게 요게 n이 되겠죠, n. 그럼 요 놈 곱하기 요 놈은 이제, 자, summation xi. 자, 첫 번째 자료들이, x값 자료들이 합이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두 번째 x, 자, 요게 살짝 x1i. 요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자, 다시 한번. 요렇게 곱한 것은 두 번째 x 관찰 값들의 합이니까 summation x2i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곱한 것은 당연히 요게 대칭 행렬이니까 요 값이 요 놈이 되면 요 자리도 반드시 그쵸? 요게 와야 되고 요 놈의 대칭 값이 요 놈이니까 요 자리는 우리가 안 보고도 요게 x2i, summation x2i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 어쨌든 간에 2열을 곱한 값은 이제 첫 번째 x 자료들이 제곱이 아니니까 요것의 제곱의 합이 오겠죠. 자, x1i의 제곱의 합. 그 다음 요놈 곱한 것은 첫 번째 자료와 첫 번째 x 관찰값과 두 번째 x 관찰값들의 곱의 합이니까 summation x의 1i, x의 2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대칭 요 자리는 무조건 요겨봐야죠. summation 요 값이 1i, x, 자, summation x1i, 2i 이렇게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요놈하고 요놈은 x의 관찰값 두 번째 자료의 각각의 제곱의 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summation x2i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x의 지금 t하고 y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x의 t가 우리가 1, 자, 여기 나와 있죠. 1, x11, x21, 1, x12, x의 22, 1, x의 1n, x의 2n. 요놈에다가 y1, y2, 자, yn까지 요거를 곱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요것은 이제 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 자, 요렇게 자,
해놓고 우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요렇게로 곱한 것은 결국 y 값들이 합이 되어져 나갈 수 있고, 요것은 우리가 두 번째는 요렇게 곱하면 x의 첫 번째 자료인 x1i에다가 yi를 곱해서 합한 거고, 그리고 요렇게 곱한 것은 x의 두 번째 자료 관찰 값들과 y 값들이 곱이 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다중핵이 모형해서 우리가 베타 햇을 구한다는 것은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자, 베타 투 햇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자, 지금 우리가 구한 XTX의 역행렬을 가져오는 거, 요 놈의 역행렬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면, 자, N, 자, 서메이션, 자, X1i, 여기 서메이션, 자, X2i, 자, 여기는 서메이션 X, 자, 1i, 그 다음은 서메이션 X1i의 제곱, 그 다음 서메이션 X1i, X2i, X1i 곱하기 2i, 그 다음 서메이션 X2i, 자, 그리고 서메이션 X1i, X2i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메이션 X2i의 전체 제곱, 요 놈의 우리가 역행렬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요걸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요게 지금 XTY니까. 그래서 서메이션 YI, 서메이션 X1I, YI, 서메이션 X2I, YI.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요렇게 구한 것이 뭐가 된다? 베타 햇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 이제 자료값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 값들이 전부 다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이걸 역행렬을 실제로 여러분이 실행을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면 우리가 대수적인 베타 제로의 공식, 대수적인 베타 원햇 공식, 베타 투의 공식이 나오겠지만, 이 문자를 가지고 요놈의 역행렬을 구해서 알아본다는 것은 바보죠, 그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실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런 값들이 다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추정량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단순 핵이 모형이든 다중 핵이 모형이든 어떤 행태로 주어지라도 데이터만 주어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숫자들을 계산해 가지고 요놈의 역행렬에다가 이와 같은 숫자 값들을 계산해 가지고 행렬을 곱하게 되면 베타 제로햇, 베타 원햇, 베타 투햇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거죠. 요 행렬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 모형이든 다중 모형이든 어떤 쪽이든 다,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면 다 계산을 할 수 있다. 굳이 이제 이 복잡한 공식을 우리가 또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베타 제로 햇과, 자, 베타 원 햇, 자, 요 놈을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자, 불편 추정량임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보였는데, 그럼 행렬로는 이 불편 추정량임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자, 요것도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자, 단순 핵인 모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햇을 우리가, 자,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을 우리가 요렇게 이제 베타 햇이라고 두게 되면 우리는 요 베타 햇의 기대값이 지금 요 베타 햇의 기대값이 베타라는 사실을 보면 되죠. 우리가 요 놈의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요 놈의 기대값이 베타 제로 햇의 기대값이 베타 제로이고 베타 원 햇의 기대값이 지금 베타 원이라는 사실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베타가 지금 베타 제로, 베타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베타의 기대값이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베타에서 기대값이 베타라는 사실.
그러면 요놈의 기대값이 요놈이고 요놈의 기대값이 요놈이니까 요놈이 각각 불편 추정량임을 보이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베타 해스의 기대값이라는 거 했을 때에 이 베타 해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 또 구해놨죠. xt, x의 인버스. 자, xt, 자, y. 요놈의 기대값이죠. 그러면 이제 요 기대값의 요것은 요 부분하고 x하고 상관없고 y만 그쵸 확률 벡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률 벡터가 아닌 이것들은 그대로 끄집어내 버리고 요 확률 벡터인 요 y에만 요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적용을 우리가 해주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하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y의 이 확률 벡터 y의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 아까 이 y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자 x 베타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우리 한다겠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요것은 확률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x 베타는 그대로 나오고 요 엡실론만 확률 베타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엡실론을 나타내는 요 확률 베타의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자, 요것은 우리가 자, 요 엡실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뭐죠, 이게? 이게 엡실론 1, 엡실론 2에서 이게 뭐죠? 엡실론 n까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오차 항들의 기대값은 다 0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다? 0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지금 그쵸 0벡터이기 때문에 결국 요것은 x 베타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지금 x 베타를 도입을 하게 되면 자 xt, x의 인버스에다가 xt에다가 요 자리에 x 베타를 도입하니까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역행렬 관계 있죠. 그러니까 xt, x의 인버스하고 xt, x가 만나면 요거 두 개 만나면 이게 항등 행렬이 되어버리죠. 남는 것은 뭐다? 요 베타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베타 햇의 기대치는 베타다 이 말은 이 베타 햇이라는 이 확률 벡터는 일종의 불편 추정량이라 할 수 있죠. 즉 요놈의 기대치가 요놈이라는 것은 요놈의 기대치가 요놈이고 요놈의 기대치가 요놈이기 때문에 결국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은 불편 추정량임을 우리가 또 행렬을 통해서 역시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중 모형이 되어져 가지고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자 베타 2의 수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요 값이 베타 제로, 지금 베타 원, 베타 2가 되어지겠죠. 그래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추가되겠죠. 자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베타 2의 순 불편 추정량이 보이라 할 때도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로 접근했을 때, 행렬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단순이든 단순 모형이든 다중 모형이든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행 대수학적인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 계통은 큰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경제를 전공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들이 전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이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좀 미주알, 고주알, 그쵸?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내용, 모르고 그쵸?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봤는데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하는 내용도 빨리빨리 여러분 진도를 그쵸? 강의 내용을 패스하고 지나가셔도 되고 모르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